마무, scans. 트레이딩에서 모멘텀이란 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힘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가속 중인지 감속 중인지를 느끼는 것처럼요. 이 모멘텀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MACD, RSI, 스토캐스틱처럼 많이 알려진 것들도 있고 조금 덜 알려졌지만 아주 강력한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빌 윌리엄스가 직접 만든 독특한 모멘텀 지표 어썸 오실레이터를 함께 공부해 볼게요. 이름부터 뭔가 강렬하죠. 과연 어떤 원리로 시장의 힘을 읽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 트레이더들은 단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나 가격 위치만으로 모멘텀을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면 상승, 내려가면 하락이라고 단순하게 본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은 후행성이 강해서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신호가 너무 늦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끝난 뒤에 신호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죠. 트레이더들은 종가 대신 그날 가격의 균형점, 즉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더 빠르고 직관적인 모멘텀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빌 윌리엄스예요. 그는 1995년 저서 트레이딩 카우스에서 단기와 장기 이동 평균의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어썸 오실레이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어썸 오실레이터는 영어로 어썸 오실레이터, 줄여서 AO라고 해요. 직역하면 굉장한 오실레이터인데 시장의 모멘텀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예요. 계산 방법을 볼게요. 먼저 각봉의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을 구해요. 종가가 아닌 중간값을 쓰는 이유는 그날 가격의 균형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그 중간값을 5봉 평균과 34봉 평균으로 각각 구한 다음 5봉 평균에서 34봉 평균을 빼요. 이 차이가 플러스면 단기 힘이 장기보다 강하다는 뜻, 즉 상승 모멘텀이에요. 마이너스면 반대로 하락 모멘텀이고요. 영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매수 힘이 살아있는 상태, 아래에 있으면 매도 압력이 강한 상태로 읽으면 돼요. 초보자분들이 꼭 기억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선 위면 상승 모멘텀, 아래면 하락 모멘텀이에요. 둘째, 히스토그램 색이 바뀌는 순간이 모멘텀 전환의 힌트예요. 셋째, 종가가 아닌 고저의 중간값을 쓴다는 점이 다른 지표와의 핵심 차이랍니다. 어썸 오실레이터 관련 검색식이 한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어썸 오실레이터 값 비교예요. 이 검색식은 AO 값이 특정 기준 이상이거나 이하인 종목 또는 영선을 막 뚫고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종목을 골라주는 역할을 해요. 파라미터를 살펴볼게요. 빠른 기간은 기본값 5이고요. 단타는 3에서 5 사이, 스윙은 5에서 8 정도가 적당해요. 느린 기간은 기본값 34이고 대부분 34를 그대로 쓰는 걸 권장해요. 기준값은 0을 중심으로 설정하는데 상향 돌파나 하향 이탈을 볼 때는 0으로, 강도를 필터링할 때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값으로 조절하면 돼요. 방향 설정은 이상, 이하, 상향 돌파, 하향 이탈 네 가지 중에서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차트에서 직접 확인해 봐요. 어썸 오실레이터 AO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시죠. 각선이 가격과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 전체 흐름을 먼저 눈에 익혀두세요. 단기 기간을 살펴볼게요. 이 값을 크게 하면 신호가 느려지고 안정적이 돼요. 작게 하면 빠른 신호를 잡을 수 있지만 노이즈가 많아지니 주의하세요. 장기 기간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클수록 추세가 명확하게 잡혀요. 처음엔 기본값으로 시작하고 실전에서 조금씩 맞춰가세요. 마지막으로 기준값 디렉션입니다. 처음엔 기본값 그대로 익숙해지면 조금씩 조정하세요. 꼭 짚어야 할 심화 개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선 돌파의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AO 값이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바로 매수해야 한다고 오해하는데요. 사실 영선을 막 넘은 시점은 모멘텀의 시작이지 확인 신호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코인에서는 위아래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다른 지표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색 변화예요. AO가 영선 위에 있더라도 히스토그램이 이전 봉보다 낮아지면 빨간 막대로 바뀌는데 이게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는 경고 신호예요. 영선 위에 있으니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이버전스 함정이에요. 가격은 신고점을 갱신하는데 AO는 이전 고점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추세 전환의 강력한 힌트지만 확정 신호는 아니에요.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성급하게 진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어썸 오실레이터를 활용한 대표 전략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AO 제로선 돌파 모멘텀 전략이에요. AO가 영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 상승 모멘텀이 시작됐다고 보고 매수 타이밍을 탐색하는 전략이에요.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에서 특히 잘 맞고 ADX나 슈퍼트렌드와 조합하면 추세 필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AO 다이버전스 반전 전략이에요. 가격과 AO 값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다이버전스 신호를 포착해서 추세 전환 시점을 노리는 전략이죠. 횡보 후 방향성을 잡을 때 유용하고 RSI나 MACD와 함께 쓰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AO 히스토그램 컬러 연속 전략이에요. AO 히스토그램이 연속으로 같은 색을 유지하면서 영선 위에 자리 잡은 종목을 찾는 전략이에요.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시장에서 효과적이고 아룬이나 볼린 저밴드와 조합하면 더욱 강력해요. 어썸 오실레이터와 비슷한 카테고리의 지표들을 비교해 볼게요. MACD는 종가 기반의 지수 이동 평균 차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는 반면 어썸 오실레이터는 고저 중간값 기반의 단순 이동 평균 차이를 써요. MACD가 추세와 모멘텀을 동시에 보는데 강하다면 어썸 오실레이터는 순수 모멘텀의 강약을 더 직관적으로 읽기 편해요. RSI는 과매도 판단에 특화되어 있고 0에서 100 사이의 고정된 범위를 가져요. 어썸 오실레이터는 범위 제한이 없어서 모멘텀의 절대적 크기도 파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결론적으로 추세 방향과 모멘텀 강도를 동시에 보고 싶다면 MACD, 과매도 기준이 필요하다면 RSI, 그리고 영선을 기준으로 한 순수 모멘텀 흐름을 빠르게 읽고 싶다면 어썸 오실레이터가 가장 잘 맞아요. 어썸 오실레이터는 단기와 장기 모멘텀의 차이를 영선 기준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추세 초입에서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을 포착할 때, 그리고 가격과 지표 사이의 다이버전스로 반전 가능성을 확인할 때 특히 강력하게 빛나는 지표랍니다. 실전 전략은 마모스캔즈 프로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